자,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협상을 하죠. 자신과의 협상도 뭐 하고, 예를 들어서,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언제쯤 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인과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? 조금 더 자고 싶다와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자. 그 두 부분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돼요. 두 가지가 협상을 벌인다. 또 마찬가지로 일상생활, 지금 집에서도 이런 협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 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오락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오락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죠.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오락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달라 주십시오. 주세요. 라는 그런 협상도 하고요.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협상을 합니다. 언제까지 이 데드라인을 걸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료를 작성을 해서 뭐 내일까지 달라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좀 더 이제 근거 서류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그 이메일이 있어서 그 이메일이 오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 걸려서 그렇게 데드라인을 하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협상, 일상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본인과의 그 협상 과정이든 굉장히 많은 협상에 직면을 하고 협상이 익숙한 것이죠. 이 협상이란 용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게 되게 되면 당사자 간에 뭐 당사자 간에 이제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절충점을 찾는 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. 서로 만족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한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죠. 그 합의점이라는 것은 서로가 만족한다라는 거. 협상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얼마 전에 여러 번 언급 드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과정도 좀 새로운 그런 과정들이라서 이 실제 그 과정들에 대한 그런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전 사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6천에 사서 6천에 전세를 하나를 줬고요. 또 6천에서 6천에 전세를 줬는데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계약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약금만 넣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, 근데 좀 제가 그 계약금을 넣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사실 너무나 빨리 찾아줘서 놀랐습니다. 한 2주 정도는 뒤에 이제 구해질 줄 알았기 때문에 2주간의 그 기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구해졌어요. 그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보다가 들어가냐면 이게 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아파트였다라는 거예요. 올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600만 원 정도가 들어요. 전부 싹 다 바꿉니다. 도배장판, 도색 비용이라든가 싱크대 교체, 저기 화장실 올수리 만 뜯어내고 다 넣고 또 신발장, 타일, 스위치 교체, 등 교체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그 비용이 600만 원인데요. 굉장히 해당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. 그 중에 하나가 샤시 교체 비용이 있었어요. 사실 저는 다른 비용들은 다 오케이를 했는데 샤시 비용은 좀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해당 600만 원 중에 140만 원 샤시 하나의 비용이었기 때문에 샤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생활하는데 그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의문이 들죠. 그 비용만큼 편의성이 더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. 저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올수리를 할 테니 6천만 원에 계약을 하자.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. 사실 그 다음날에 그 계약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다음날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. 아무래도 올수리가 들어가니까 비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니 기존에 있는 6천만 원이 아니라 6,300 정도에 하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이제는 그 시점을 놓친 거죠. 그래서 한번 딜을 냈었어요. 협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. 어떤 협상이었냐면 오케이, 그 올 리모델링 중에 샤시 비용만 제외를 하고 하면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실 수가 있냐. 다른 부분은 전부 다
뭐 전부 도색, 도배, 뭐 싱크대, 신발장 전부 다 교체를 해드리는데 샤시는 제외를 해서 6천만 원의 계약이 가능하시겠냐라는 그 문의사항들을 공인중개사한테 전달을 드렸어요. 그리고 샤시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기에 6,500에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샤시가 하나의 이제 딜적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서 이런 핵심 사항 부분으로서 작용을 했는데요.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. 그 앞으로 들어올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샷이 들어가는 거 오케이 하고 6,500에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대신 입주 전 이틀 전까지 이 얼룩 리모델링이 완료된다는 조건을 두셔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6,500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조건부 합의에 이르는 거죠. 저는 그 리모델링 담당하시는 그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한 이날까지 그 리모델링 다 해주실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케이를 해서 알겠다라고 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이런 만족을 이뤄야지만이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. 한쪽만 만족을 한다거나 다른 한쪽만 만족을 했을 때 그거는 성공적인 협상법이 아니겠죠. 협상도 아니고 협상이라는 그 용어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 만족하는 그런 합의에 도달할 때 협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뭐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다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만족스러울까요? 이 그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받아들인다 면 둘 다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가 있어요. 근데 전세 세입자가 이제는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. 한 1,000만 원 정도 딜을 해서 하면 나 바로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집주인이 듣자마자 오케이, 괜찮습니다, 바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만족스러울까요? 일단은 깎아달라고 했던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입주하려고 전세를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역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더 깎아 한 2천 정도 깎아달라고 하더라도 깎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? 9천 좀 비싼 거 아니었을까? 라는 불만족사항들이 생기고요. 깎아주는 입장으로도 내가 조금 너무 빨리 이렇게 오케이를 했나? 좀 타협을 해서 9,500에 해줬으면 됐지 않았을까? 뒤늦은 후회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이게 절충 타협점을 찾는 과정은 한쪽에서 무턱대고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다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협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합의에 도달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절충점을 찾아가야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월세를 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딜들이 들어옵니다. 월세 광고를 내놓잖아요. 그럼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볼 거 없지 않겠습니까? 정말 말짱해 보였던 그 아파트에서 뭐 몇 개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. 그러면 교체를 다 해달라고 한 세입자,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그 세입자가 그렇게 교체를 해줬을 때에 계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면 뭐 입주한다라고 하시는데 해주시겠냐? 그러면 저는 오케이, 그 부분 요런 부분 교체를 해주되 월세는 한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또 다른 딜이 가요. 그러면 그거는 좀 그렇고 요거는 교체를 안 해주시되 한 10,000원 정도 요거만 교체를 해주시고 10,000원만 증액시키는 건 어떻냐 라는 딜들이 들어온다. 그럼 저는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타협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현명한 협상법이 중요를 하겠죠. 그래서 이런 월세를 찾는다라거나 전세를 찾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같이 가는 굉장히 이제 상호간에 유동적인 그런 작용들을 한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.
만약 현명한 협상법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계약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런 불만족스러운 그런 계약 과정을 끊으시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는 스무스하게 서로 간의 그 타협점들을 찾아가는,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, 그리고 이런 그 딜이 왔을 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실패란 거 없어요. 그는 자기가 포기하는 거죠. 실패는 아니에요. 항상 길이 있어요. 그 길을 어떤 데는 찾기 힘들었지만, 어떤 데는 힘들지만, 어떤 데는 그걸 길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가지만 길이 있습니다. 예. 자, 이것으로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현명하게 협상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.